안녕하세요. 이번 8강에서는 기본 매테리얼 속성 중 배워보지 않았던 씬과 리플렉션을 배워보고 패브릭을 만들면서 유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제가 패브릭을 테스트하려면 이런 쿠션 같은 모양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넣어두었던 필로우 앤 라이트 벌브 이 부분을 켜주었고 쉐이더볼은 좀 옆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두 가지 모드에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려는 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씬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특히 벨벳이나 이런 부드러운 소재들을 봤을 때 굴곡에 따라 빛이 이렇게 퍼지는 게 보이죠? 특히 이런 벨벳 같은 거에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퍼넬 노드나 이런 다른 노드를 사용해서 약간 페이크를 쳐서 해줬어야 됐는데 최신 레드시프트에는 이제 씬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여기서 켜줘서 좀 더 포토리얼리스틱하게 패브릭을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패브릭을 만들기 전에 아무래도 이렇게 반질반질한 재질은 패브릭이 보통 없으니까 이런 부분부터 먼저 고쳐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색깔을 뭐 이런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패브릭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의 색을 넣어주고 러프니스도 아무래도 좀 높겠죠? 다른 맵까지 사용하면 강의가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러프니스는 맵을 사용하지 않고 리플렉션도 보통 이렇게 패브릭이 강하지 않으니까 0.5, 0.6 정도면 괜찮네요. IOR도 1.3 정도가 보통 패브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와 씬의 속성을 보면서 켜봤을 때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씬을 켜지 않았지만 씬의 속성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은 리플렉션 바로 밑에 있는데 이제 똑같이 컬러를 설정했을 수 있고 웨이트가 있고 러프니스가 있고 샘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켜주게 되면은 씬을 켜게 되는 거겠죠. 쭉 늘려서 켜주게 되면 이렇게 확 타버리는데 지금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굴곡을 통해서 이런 씬 레퍼런스를 봤을 때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감이 조금 오긴 합니다. 이렇게 옆에 두면서 같이 봐두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제 속성들을 살펴보면 이 러프니스는 이쪽으로 갔을 때는 반사되는 게 좀 더 작아지고 올리면 올릴수록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강하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보이는 레퍼런스와 맞게 러프니스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샘플 부분도 있는데 씬의 샘플은 저는 거의 작업을 하면서 건드린 적이 없긴 한데 러프니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이즈가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샘플을 관리해 줄 수 있긴 합니다. 보통 근데 벨벳 느낌이나 좀 폭신한 쿠션 같은 느낌을 원할 때는 그렇게 높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한번 색깔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가지고 있는 색과 정반대된 색을 써서 어떻게 생기는지 확연하게 차이 날 수 있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확 달라졌죠? 약간 지금 여기 레퍼런스들을 보면 원래 가지고 있는 색보다 강한 색이 약간 씬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면 약간 부드러운 패브릭의 느낌을 더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 랜더와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을 한꺼번에 조절해 주려면은 아무래도 노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게 좋을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컬러 앱을 사용해서 디퓨즈 컬러를 이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너무 밝지는 않은 그런 레드를 선택해서 그래도 디퓨즈의 컬러는 아무래도 좀 진해야겠죠? 보라색으로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씬의 컬러도 컬러 앱으로 해준다면은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바뀐다면 이 부분도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작업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컬러 코렉트 노드로 원래 가지고 있는 디퓨즈를 바꿔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디퓨즈로 바꿀 때 자동으로 씬의 컬러도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컬러 코렉트를 연결해주고 바로 씬 컬러 여기에 연결해주겠습니다. 그럼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 잘 티가 나지 않는데요. 이제 휴 시프트를 통해서 약간 원하는 느낌의 컬러를 찾아주고 지금 이 컬러 코렉트를 아웃풋에 바로 연결해 본 다음에 세츄레이션도 조금씩 조절해서 올려주고 감마를 올려주면 좀 더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패브릭을 표현하는데 씬 효과를 바로 넣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폴리곤 같은 사이트에서 이렇게 대량의 패브릭 텍스처들을 팔고 있는데 다양한 맵들을 사용해서 좀 더 패브릭 같은 느낌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노멀을 사용해서 그냥 더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 해주고 씬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 봐볼 부분은 리프렉션인데요. 한번 리프렉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매테리얼을 불러와 볼게요. 리프렉션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빛이 왔을 때 굴절이 되는 굴절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나 물 같은 것을 사용할 때는 꼭 리프렉션을 켜줘야겠죠. 근데 리프렉션을 켜줄 때는 꼭 디퓨즈를 꺼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무래도 디퓨즈 색이 보통 유리 같은 곳에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레드 시프트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아서 이 리프렉션을 켜게 되면 자동으로 디퓨즈는 사라지게 돼요. 그래도 에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웨이트를 0으로 해서 꺼주는 편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안쪽에 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실제 오브젝트를 봐보면 이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리만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꺼주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리프렉션을 켜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유리라기보다는 물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죠. 그 이유는 리프렉션을 할 때는 재질 이외에도 메쉬 자체의 두께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봐보면 제가 여기에 클로스 태그를 넣어 놓았는데 이 클로스 태그가 지금 두께가 0이에요. 그리고 클로스 태그는 이 구 아우터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0.01로 해놨네요. 그러면은 뒤에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조금 투과돼서 보이는데 만약 이거를 더 크게 한다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이 두께에 따라서 굴절도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한다면 아예 물방울 같이 아까와는 다른 룩이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리프렉션을 넣을 때는 꼭 메쉬의 두께도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프렉션으로 돌아가서 속성들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똑같이 컬러가 있고 이 컬러에는 당연히 컬러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바뀌겠죠. 저희는 이제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간단한 하얀색으로 해놓고 웨이트는 당연히 이제 웨이트에 따라서 얼마나 바뀌냐인데 이것도 저는 디퓨즈의 웨이트와 마찬가지로 0을 주거나 1을 주거나 보통 두 가지 선택만 하는 편입니다. 중간에 있을 땐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이라서 오히려 이런 느낌의 좀 반투가 되는 느낌은 나중에 서브서페스를 배우면서 더 넣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0 아니면 1로 쓰는 것을 선호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러프니스는 지금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레드시프트 다큐먼트에 따르면 이 리플렉션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링크 투 리플렉션이 켜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플렉션에 러프니스를 올렸을 때 리플렉션까지 러프니스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이 좀 더 현실과 가깝다고 하네요. 근데 당연히 이 부분도 체크박스를 꺼줘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꺼주면 다시 유리로 돌아왔죠. 하지만 이제 좀 더 확인을 잘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른 쉐이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필로우 같은 부분은 겹치고 있다 보니까 매테리얼을 넣어서 기본 매테리얼을 넣어줬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투과가 어떻게 되는지 더 잘 보이긴 하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걸 꺼주면서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의 러프니스가 두 개가 따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리플렉션의 러프니스를 쭉 올려주면 이 반사되는 부분만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잘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켓 모드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반사가 지금 거의 흩어져서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리플렉션은 반질반질하게 보이는데 안쪽의 유리는 완전히 약간 불투명한 느낌의 유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뿌연 그런 유리를 만들면서 겉에는 아직 반질반질한 특이한 유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은 두께가 아예 없다면 더 잘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속성 중에서는 IOR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이 리플렉션을 연결해주면은 이 쓰고 있던 IOR을 그대로 받아서 와서 쓰게 됩니다. 저희는 좀 더 리얼리스틱한 유리를 만들기 위해 일단 링크를 걸어놓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디스퍼션은 빛을 분산시켜서 약간 무지개 효과를 내게 해주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런 식으로 이쁘게 렌더가 되죠? 이런 식으로 손쉽게 디스퍼션 효과를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디스퍼션에 관해서는 나중에 작업을 하면서 심화 과정에서도 또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hin wall 이 부분이 있는데 딱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두께를 넣었던 것처럼 바뀌었죠. 이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테리어 같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윈도우들에도 유리 재질을 입혀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윈도우에 이런 클로스 서피스를 적용시켜주고 두께를 더한다면 폴리곤도 그만큼 2배가 늘어나는 거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쉐이더 자체 내에서 두께를 무시하고 두께가 없는 그런 유리로 렌더를 해달라는 그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프렉션까지 알아봤는데요. 함께 이제 예제에서 제가 만들었던 비슷한 전구와 패브릭을 만들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 부분은 지금 만들었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만들었던 것을 가져와서 연결을 해볼게요. 이것이 패브릭인데 연결을 해서 한번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고 있죠? 지금 저는 씬에다가 러프니스를 0.4 주고 켜준 상태에서 아까 똑같이 만들었던 컬러를 이용해서 휴만 시프트 해준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바뀐 다른 부분이라면 트라이플레이너를 이용해서 노멀 맵만 넣어주었다는 건데요. 노멀 맵과 글로스 맵을 넣어줬죠. 이제 이 부분을 넣어줬는데 이 부분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다양한 맵들을 테스트 하시면서 자기만의 패브릭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글로스 맵인데 폴리곤에서 텍스처를 다운받았을 때는 대부분 맵들이 글로스로 와요. 이 부분은 컬러 인버트, 손쉽게 컬러를 쳤을 때 나오는 부분인데 컬러 인버트는 지금 흑백을 전환시켜주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글로스 맵은 러프니스 맵의 반대로 돼 있는 거라서 글로스 맵이라는 맵을 봤을 때는 이 컬러 인버트를 통해서 거꾸로 뒤집어 주시면 러프니스 맵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리에서 유리 디테일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저번에 썼던 맵과 똑같은 것을 제가 썼었어요, 여기서. 그 핑거프린트 맵을 저번 강의에서도 썼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것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 스케일만 조절해 주면 되겠죠? 0.1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너무 까맣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로우로 바꿔주면 제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바꿔주고 이 부분을 쉐이더의 리플렉션 러프니스로 옮겨줄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렉션에 가야겠죠. 그리고 특히 유리 같은 것을 렌더할 때는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보는 것보단 버켓 모드에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버켓 모드를 키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페이스 디테일이 잡히고 있죠? 너무 그래도 아직 반질반질한 것 같아서 검은 부분을 좀 쭉 끌어올려 줄게요.
이렇게 누가 만지고 간 듯한 느낌을 내려고 이런 식으로 맵을 썼고요. 그리고 두께도 보통 안쪽에 전구가 있다면 두께가 있어야 될 테니까 두께를 넣어줄 클로스 서페스도 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 물방울처럼 보이는 곳에 서페스 디테일이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두께가 있으니까 반대편에도 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이 더 잘 잡히죠. 이런 식으로 굴을 먼저 만들어 주었고, 저는 두께가 0.0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두께고, 이제 이 안에 전구를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에는 이름을 꼭 넣어주겠고요. 새로운 쉐이더를 만들어서 안쪽에 있는 굴을 켜줌과 함께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바로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오버롤에 가면 에미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미션도 이제 똑같이 색깔이 있고 그 밑에 웨이트가 있는데 한번 웨이트를 늘려볼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제 컬러가 검은색이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색깔도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아무 색이나 일단은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빛나고 있죠. 근데 약간 빛나는 게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리플렉션도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에미션을 사용할 땐 저는 보통 꺼주는 편입니다. 완전 이제 플랫하게 바뀌었죠. 이제 이런 리플렉션과 디퓨즈 부분이 켜져 있다면 리얼리스틱함을 조금 더 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작은 차이이기도 하고 렌더 시간도 아무래도 한 번씩 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됐고요. 꺼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버레이를 가면 굉장히 플랫한 느낌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당연히 겉에는 유리가 제가 어플라이 된 게 꺼졌을 수도 있어서 따로 이렇게 또 넣어놓고 이제 보면은 에미션 웨이트이 지금 2까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 전구 같은 거를 현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실 엄청 강하게 빛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웨이트가 1에서 2 정도일 때는 굉장히 그냥 플랫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보다 높은 값으로 올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확 빛나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클로스 서페이스에서 좀 클로스의 이 부분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래스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래스를 다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에미션도 다시 적용을 해볼게요.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미션이 지금 2였을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맞는 렌더가 아니겠죠. 전구 같은 걸 만들 때는 웨이트를 확실하게 키워주면은 확실하게 전구 효과가 나게 됩니다. 지금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맞춰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컬러도 당연히 이런 스타일라이즈한 컬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현실적인 렌더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에미션의 K 부분을 누르면 빛의 온도를 정해줄 수 있는 컬러로 바꾸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아이키아나 가구 같은 걸 사러 갔을 때 전구를 구매할 때 보면 6000K 막 4500K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좀 따뜻한 빛이라면 4500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백열 전구는 한 6500 이런 정도의 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좀 따뜻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4500 정도로 맞춰놓고 웨이트는 10으로 해주면 이렇게 전구 효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로스도 두께를 조금 줄여서 0.02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리프렉션, 신, 그리고 에미션까지 알아보면서 유리, 전구, 패브릭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멀티 SSS와 코팅에 관한 부분을 알아보면서 필수 쉐이더와 노드들을 다 알아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